장관님, 이 문자를 도입하면 우리나라 문맹률 문제를 3개월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르술탄의 정부청사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교육부 장관의 눈이 커졌고 참석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정말입니까? 어떤 문자인데요? 한국의 한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다르 나자르바예프입니다. 카자흐스탄 교육과학부 언어정책연구소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언어학자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에 관한 것이에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한국의 문자 시스템이 우리 카자흐스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이 모든 일은 작년 가을 제가 받은 한 통의 공문에서 시작되었어요. 아이다르 박사님,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언어정책 포럼에 참석해주세요. 부서장인 알마스 선배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응했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키릴 문자에서 라틴 문자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국민들의 학습 부담이 크고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안내판을 보니 한글과 영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었는데 한글이라는 문자가 정말 독특하게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복잡한 기호 정도로 생각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거리 곳곳의 간판들을 보니 뭔가 규칙이 있어 보였죠. 호기심이 생겨 택시기사님께 물어봤어요. 기사님, 한국 사람들은 이 문자를 배우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영어로 물어보니 기사님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한글요? 아이들은 보통 몇 달이면 읽을 수 있어요. 정말 쉬운 문자거든요. 몇 달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카자흐어도 키릴 문자에서 라틴 문자로 바꾸는데 국민들이 몇 년은 걸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한글은 몇 달이면 된다니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할 때도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직원이 컴퓨터에 뭔가를 타이핑하더니 모니터를 돌려서 보여주었어요. 아이다르 나자르바예프 이렇게 맞나요? 화면에는 아이다르 나자르바예프라고 한글로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제 이름의 발음이 그대로 한글로 표현된 거죠. 와, 정말 정확하네요. 그때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문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학회가 시작되었어요.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이 모여 각국의 언어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였죠. 저도 카자흐스탄의 문자 개혁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키릴 문자에서 라틴 문자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학습 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는 문제가 있어요. 제 발표가 끝나자 한 한국인 교수님이 손을 들었어요. 혹시 한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한글요? 아니요, 한글은 한국어 전용 문자 아닌가요? 그 순간 강의실이 웅성거렸어요. 몇몇 외국인 학자들이 고개를 흔들며 웃고 있었거든요. 교수님, 한글은 표온 문자입니다. 세계 어떤 언어의 소리든 표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 소수 민족 언어 연구에도 사용되고 있고요. 김민수 교수님이라고 소개한 그분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은 과학적 체계성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모음은 철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체계화했어요. 그래서 배우기가 매우 쉽고 어떤 언어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흥미로워졌어요. 그렇다면 카자흐어도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카자흐어의 음성체계가 한글 표기에 매우 적합할 것 같은데요. 학회가 끝난 후 김민수 교수님이 저를 자신의 연구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였는데 벽면 가득히 여러 나라 언어들을 한글로 표기한 자료들이 붙어 있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교수님이 보여준 자료에는 정말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몽골어, 우즈베크어, 심지어 핀란드어까지 모두 한글로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었거든요. 한글은 기본적으로 24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죠. 하지만 이들을 조합하면 수천 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24개요? 우리 라틴 문자 개혁안은 32개인데. 더 놀라운 건 학습 속도였어요.
교수님이 컴퓨터를 켜서 동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어요. 이 영상의 주인공은 미국 대학생인데 한글을 완전히 처음 접하고 2주 만에 한국어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2주요? 네, 한글의 규칙성 때문이에요. 한 번 원리만 이해하면 응용이 매우 쉬워요.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어요. 우리가 몇 년째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한글이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교수님, 혹시 제가 직접 배워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카자흐어 단어를 몇 개 알려주시면 한글로 어떻게 표기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몇 가지 카자흐어 단어를 말했어요. 카자흐스탄, 언어, 문자 이런 단어들이요. 교수님이 칠판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카자흐스탄은 카자크스탄으로, 띨은 틸로, 자주는 자주로. 정말 신기했어요. 카자흐어의 발음이 한글로 그대로 표현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라틴 문자로 표기할 때 어려워하는 특수음들도 한글로는 명확하게 구분되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것은 학습 속도였어요. 단 1시간 만에 저는 제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카자흐어 단어들을 한글로 표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교수님, 이건 정말 혁명적이네요. 그리고 한글의 역사를 들었을 때 진짜 감동받았어요. 한글은 1443년에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만든 문자예요. 당시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몰라서 글을 읽고 쓸 수 없었거든요.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고요? 네, 그것도 백성들을 위해서요. 세종대왕은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않으니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권력자가 일반 사람들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니 이런 일이 역사상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훈민정음이라고도 불러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교수님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유네스코에서 문맹 퇴치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의 이름이 세종대왕상이에요. 한글의 가치를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한글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어요. 여러 대학을 방문하고 한글 교육 전문가들을 만나며 자료를 수집했죠.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가방 안에는 한글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고 머릿속에는 새로운 계획들로 가득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연구했어요. 카자흐어의 42개 음소를 한글로 어떻게 표현할지, 어떤 조합이 가장 효율적일지 연구했죠. 놀랍게도 한글의 기본 글자만으로도 카자흐어의 모든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직접 카자흐어 문장을 한글로 써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카자흐어예요. 한글 표기 매닝 아트 아이다르. 라틴 문자로 쓸 때보다 훨씬 발음에 가깝게 표기되었어요.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동료들에게 발표했어요. 처음 반응은 회의적이었죠. 아이다르, 이건 너무 급진적인 아이디어 아닌가? 알마스 부서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문자를 우리가 왜 써야 하는 거야? 라틴 문자도 충분히 좋은데? 선배님, 일단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한글로 표기한 카자흐어 문장들과 학습 효율성 데이터를 말이에요. 라틴 문자 학습에는 평균 6개월이 걸린다고 했죠? 하지만 한글은 2개월이면 충분해요. 정말인가? 네,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데이터를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한글로 타이핑할 때 속도가 라틴 문자보다 20% 빠릅니다. 모아쓰기 때문에 손목 움직임이 적어져서 타이핑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동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연구를 더 확장해서 정식 보고서를 만들기로 했어요. 제목은 카자흐스탄 문자 정책의 새로운 대안 한글 도입 가능성 연구였죠. 보고서에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 카자흐어 표기 적합성, 학습 효율성 비교 분석,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디지털 시대 적합성 등이 들어갔어요. 특히 경제적 효과 부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라틴 문자 전환에는 5년간 약 1000억 탱게가 필요하지만 한글 도입은 500억 탱게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습 기간이 단축되면서 교육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사회적 혼란 기간도 크게 단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드디어 교육부 에르잔 장관님께 보고할 날이 왔어요. 아이다르 박사, 정말 흥미로운 연구군요. 하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까요? 장관님,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18에서 35세 연령층의 67%가 더 쉽고 효율적이라면 기꺼이 새로운 문자를 배우겠다고 답했어요. 특히 K-팝 팬들 사이에서는 찬성률이 85%나 됐습니다. 장관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시범 사업을 해볼 수 있겠군요. 네, 알마티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범 교육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카자흐스탄 역사상 처음으로 한글 교육 시범 사업이 승인되었어요. 알마티 제15번 초등학교에서 시범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한글로 카자흐어를 배우는 실험이었죠. 첫날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신기했어요. 선생님, 이 글자들 정말 귀엽게 생겼어요. 7살 아이나가 한글 자음 미음을 보며 웃었어요. 이거 사람 입모양 같아요. 맞아. 정말 똑똑한 아이구나. 이 글자는 실제로 입을 다물 때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야. 아이들은 한글의 원리를 설명해주자 금세 이해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첫 주가 끝날 때쯤 아이들은 이미 기본적인 카자흐어 단어들을 한글로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아파 아빠, 아나 엄마, 맨나 같은 단어들을 한글로 척척 써내려갔거든요. 시범 교육 한 달 후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던 부모들이었지만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빨리 글을 깨우칠 줄 몰랐어요. 사라 어머니가 말했어요. 집에서도 동생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기역 니은 디귿을 가르치면서 이건 기역, 니은, 디귿이야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이들이 한글 공부를 놀이처럼 즐긴다는 점이었어요. 한글 쓰기는 마치 블록 맞추기 같아요. 9살 아르만이 말했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시범 교육의 성공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카자흐스탄 한국 문자 도입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가 주요 일간지에 실렸고 TV 뉴스에서도 다루어졌어요. 저는 여러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였어요. 박사님, 왜 하필 한국 문자인가요?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인 문자 시스템입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하는 완벽한 표현 문자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가요? 첫째, 배우기 쉽습니다. 둘째, 어떤 언어의 소리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셋째,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알마티 시범학교의 성공을 바탕으로 전국 10개 시범학교로 확대되었어요. 누르술탄, 쉼켄트, 악타우 등 주요 도시의 학교들이 참여했죠.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어요. 전체 시범학교에서 평균 학습 기간이 기존 대비 60% 단축되었습니다. 문해율 향상 속도가 2배 빨라졌어요. 아이들의 학습 만족도가 90% 이상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농촌 지역의 변화였어요. 기존의 문자 교육이 어려웠던 외진 마을에서도 한글로는 빠르게 문해 교육이 가능했거든요. 선생님, 이제 저도 글을 쓸 수 있어요. 70세 할머니 바얀 아파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평생 글을 몰랐던 분이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게 된 순간이었죠. 시범 사업의 성공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결국 토카예프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다르 박사를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교육부 장관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대통령 면담이라니 꿈만 같았어요. 아크오르다 대통령궁에서 만난 토카예프 대통령님은 생각보다 한글에 대해 많이 알고 계셨어요. 박사님, 한국의 한글이 정말 그렇게 우수한 문자인가요? 네, 대통령님.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한 세계 최고의 표음 문자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렸어요. 특히 경제적 효과와 교육적 효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죠. 흥미롭군요. 이것을 국정과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카자흐스탄 한글 도입 연구가 정식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어요.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한국 정부와의 공식적인 협력도 시작되었어요. 한국 교육부에서 전문가 파견을 제안했고 저희도 한국에 연수팀을 보내기로 했어요. 서울에서 다시 만난 김민수 교수님은 정말 기뻐했어요. 아이다르 박사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네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처음 한글을 알려주신 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어요. 한글학회, 국립국어원 등 전문 기관들이 모두 협력해 주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 한글이 카자흐스탄에서도 쓰일 수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세종대왕님이 만든 문자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니 감동이에요. 한국인들도 우리만큼이나 이 프로젝트에 감동하고 있었어요.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었어요. 전통을 버리고 외국 문자를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 시민단체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어요. 저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로 했죠.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글 도입이 우리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오히려 우리 언어를 더 정확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얻는 거예요. 카자흐어는 그대로고 다만 그것을 적는 방법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저는 중요한 사실을 말했어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정신을 보세요. 자신의 백성들이 더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새로운 문자를 만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쉽게 배우고 더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점차 사람들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정부는 본격적인 도입 전에 대국민 토론회를 열기로 했어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과 만나 직접 의견을 듣는 자리였죠. 알마티에서 열린 첫 번째 토론회에는 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했어요. 한글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시민이 손을 들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왜 우리가 외국 문자를 써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제 딸이 시범학교 학생인데 한글을 배우면서 공부가 훨씬 쉬워졌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 문화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요. 토론회는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였어요. 물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설명을 듣고 나면 대부분 이해해 주었죠. 2년간의 연구와 시범 사업을 거쳐 드디어 최종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국회에서 카자흐스탄 문자 정책 개선안에 대한 표결이 열렸어요. 한글 도입을 공식화하는 법안이었죠. 저는 방청석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찬성 78표, 반대 22표. 가결되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3년 전 우연히 만난 한국의 문자가 이제 우리나라의 공식 문자가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국회의장이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한글을 공식 채택한 최초의 외국이 되었습니다. 한글 도입 5년 후 드디어 첫 번째 한글 세대가 나타났어요. 처음 시범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 정말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었어요. 선생님, 저 한국어도 할 수 있어요. 시범학교 1기생이었던 아이나가 말했어요. 한글로 카자흐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익힌 거죠. 그래? 어디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아이나입니다. 발음도 정확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이런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카자흐스탄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카자흐스탄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연구팀을 보내왔어요. 카자흐스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습니다. 몽골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몽골어와 카자흐어가 언어 계통상 유사한 점이 많아서 한글 적용이 용이할 것 같다는 판단이었죠.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들도 문의를 해왔어요. 문맹률이 높은 지역에서 한글의 학습 용이성에 주목한 거였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카자흐스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문맹률이 거의 0%에 가까워졌고 교육 효율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문화적 변화였어요.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양국 간 이해가 깊어졌고 경제 협력도 크게 확대되었어요. 카자흐스탄 한국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올해 정말 꿈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유네스코에서 저에게 세종대왕상을 수여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문맹 퇴치와 언어 보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시상식은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렸어요. 세계 각국의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는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어요.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믿고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해준 카자흐스탄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수상 소감을 말하며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그리고 600년 전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정신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는 두 가지 글이 나란히 놓여 있어요. 하나는 카자흐어로 쓴 제 이름 아이다르 나자르바예프이고 다른 하나는 한글로 쓴 아이다르 나자르바예프예요. 같은 이름이지만 한글로 쓰인 이름을 볼 때마다 특별한 감정이 들어요. 이 작은 글자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3년 전 서울에서 우연히 만난 한글이 이제는 우리나라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꾸고 있어요. 아이들은 더 쉽게 글을 배우고 어른들은 더 효율적으로 소통하며 노인들도 늦은 나이에 문자를 익힐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사이에 생긴 깊은 우정이에요. 언어와 문자를 통해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함께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꿈꾸었던 세상, 모든 사람이 쉽게 글을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 문자가 세계 다른 곳에서는 기적 같은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한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야말로 세종대왕이 진정으로 원했던 일이 아닐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경험들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